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대학생들의 로망 중 하나가 농활이죠. 농촌에 가서 어르신들의 일을 도와드리고 농촌 생활을 해보는 것인데요. 저도 예전에 농활 가서 모내기만 오질나게 했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예전에 그 의정부 흉가 이야기를 보내주셨던 분이 대학생 때 겪은 일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농활을 갔다가 두 번 다시 겪기 힘든 일을 경험하셨는데 굉장히 재밌고 무섭습니다. 가시죠. 때는 2007년 여름, 대학에서 농촌 활동을 하고자 동아리 사람들과 강원도 인제 근처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마을은 강원도답게 산으로 둘러싸인 산골 마을이었죠. 우리 학교에 농활을 신청하셨던 이장님 댁에 들러서 인사를 드리고 그 마을의 일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울타리도 세우고 지붕수리도 도와드리고 수로도 정리하는 등 우리를 알차게 활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부탁을 모조리 해치우고 첫째 날 저녁이 되었죠. 당시 농활에 왔던 사람들이 총 14명이었는데 이장님이 동네 한편에 있는 꽤 커다란 양옥집을 내어주셨습니다. 원래는 마을 회관으로 사용하다가 다른 건물을 세우게 되면서 방치된 건물이었죠. 보기엔 멀쩡해 보였고 수도나 전기도 잘 들어오는 좋은 건물이었습니다. 미리 챙겨온 삼겹살과 술을 꺼내 다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웬 할머니께서 오셔서는 저희 먹으라고 고추, 마늘, 상추, 쌈장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를 쳐다보다가 유난히 선배 하나, 동기 하나, 그리고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밤에 잠자리를 정하거든 이 세 명은 출입구 근처인 거실에 재워. 그리고 저에게는 다른 말도 하셨습니다. 청년이 제일 크고 튼튼해 보이는구만. 자네만 있으면 무탈할 게야. 거실에서 잘 주무시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으니 칭찬해 주시는 걸로 알아들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는 야채에다 고기를 싸서 맛있게 먹었죠. 밤 늦게까지 놀다가 슬슬 지쳐서 자려고 하는데 저는 아까 할머니의 말씀이 생각나서 거실에 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명은 그냥 방에 들어가 자겠다고 했고 더위에 약한 여학생 하나는 거실 소파에서, 남자 후배 2명은 저랑 거실에서 잤습니다. 저는 자는 내내 정말 편하고 시원하게 잤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소파에서 자던 여자애는 어느새 방으로 들어가 있었고 남자 후배들은 덜덜 떨면서 자고 있더군요. 다들 일어나서 하는 말이 거실 너무 춥지 않았냐고, 추워서 죽을 뻔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거야 사람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3명 빼고는 다들 추웠다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다같이 일어나서 다시 일을 하고 두 번째 날 저녁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전날과는 다른 여학생 하나와 남자 2명이 겨울 이불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역시나 잠을 잘 잤지만 아침에 일어나니 나머지 3명은 눈이 퀭해서는 아침을 먹으면서도 계속 꾸벅꾸벅 졸더군요. 제가 밤에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니 밤새도록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다는 겁니다. 누군가 계속 집 주위에서 저벅저벅 걸어다녔고 방문을 계속 두들기더래요. 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었는데 그게 무서워서 날밤을 꼴딱 세웠다는 거죠. 게다가 너무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대체 너는 어떻게 그리 잘 자는 거냐고 묻더군요. 그렇게 세 번째 날 저녁이 되어서도 여전히 우리는 술을 마시고 놀았는데 잠자리에 들려고 하니 첫째 날 오셨던 할머니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르는 저희를 보시더니 혀를 끌끌 차시면서 말씀하셨죠. 이미 다 들어섰구만. 그래도 제일 위험한 놈은 못 들어왔어. 그러시더니 저를 보시면서 너는 계속 거실에서 잤나 보네 라고 물으셨습니다. 거실이 너무 시원해서 오늘도 거실에서 잘 거라고 말씀드리니 할머니께서 웃으시면서 청년이 있어서 괜찮겠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하셨습니다. 그날은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선배와 동기, 그리고 제가 거실에서 잤고 동아리 장인 여선배가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방 안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크게 들려서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여자애가 이 방에 뭔가 있는 것 같다고, 집 주위에도 너무 많고 거실에도 많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악몽을 꿨는지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 보였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도로 누워서 이불을 덮어쓰고는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걸 느끼게 되었죠. 이제는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잠을 안 자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가위에 눌리니 겁에 질려서는 다들 방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애들이 하나같이 말한 게 시뻘건 눈의 여자가 집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하면서 밤을 샜다는 거죠. 남자아이들은 어떻게든 밤을 새우겠다고 밤새도록 카드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카드놀이를 하고 있으면 중간중간에 계속 카드가 사라지고 뜬금없이 이불 밑에서 카드가 나오기도 했답니다. 아침이 되자 그 할머니께서 다시 돌아오셨는데 가장 위험한 놈은 안 들어와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아침을 만들어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강원도는 워낙 땅의 기운이 세서 귀신이 많은데 외지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귀신들이 몰려왔다고 하시더군요. 그중 강력해 보이는 악귀 하나가 같이 왔는데 그것 때문에 첫째 날에 여기로 오셨던 겁니다. 근데 와서 보니 커다란 벽이 3개가 보였는데 그게 저를 포함한 3명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거실에 있으면 귀신들이 못 들어오니 꼭 거실에서 자라고 했던 건데 저만 잤으니 귀신들이 집에 따라 들어왔던 거였죠. 솔직히 저는 지금도 할머니의 그 말씀 자체가 그리 믿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냥 미신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3명을 제외한 11명이 단체로 미쳐서 똑같은 귀신 꿈을 꾼 게 아니라는 게 신기하긴 합니다. 14명이 농화를 갖고 그곳에서 11명이 며칠 동안 귀신에 시달렸다고 하면 분명 이상한 게 있다는 거겠죠. 할머니께서 귀신을 보시는 것 같은데 제보자분은 전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문을 두들기고 건물 주변을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건 뭔가 꺼림칙하네요. 들어가고는 싶은데 들어갈 수 없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두들겼던 거겠죠. 참 신기하게도 보통 귀신 이야기하면은 강원도가 많기는 합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괜히 오싹해지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에 입학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